안녕하세요. 보주. 자, 오늘은 구술평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 유형에서 많이 질문되어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질문은 Connaissez-vous la cuisine française? 프랑스 음식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와 또 다른 거는 Lisez-vous beaucoup?예요.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개인 응시자의 평소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 유형에서 감독관에 질문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평소에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음식을 아십니까? 라고 했던 질문은 사실 요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하는 것들 중에 어떤 활동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들이겠죠. 자, 이것들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유형에서 또 다른 감독관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일본형 마지막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또는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일본 유형에서 감독관이 할 수 있는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합쳐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만 외우면 일본 유형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Qu'est-ce que vous faites le week-end?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말에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나누고 보면 일단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걸 지금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는 거예요. Je me lève tard. 나는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주말이니까 늦게 일어나죠. 그리고 Je sors de la maison. 즉 외출을 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나와요. 왜? Pour rencontrer mes amis. 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Nous allons souvent au café. 우리는 자주 카페에 가요. 그리고 카페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On se parle.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서로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 때 그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있는 들라비 스콜라야. 학교 생활 또는 들라비 프리베.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가장 적합해요. 그리고 옹바우 시네마 깰크푸아. 그리고 가끔 극장에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말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툭 감독과의 질문을 했을 때 응시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길게 붙이고 싶다면 여기다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가 같이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가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뭐 술도 한잔 한다든가 또는 노래방을 간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 뒤에다 갖다 붙이면 주말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Parlez-moi de votre famille. 당신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사실 이 Parlez-moi de votre famille는 배양보다는 두 구술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본 유형 성격이 응시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아두나 배양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몽페 아버지가 몇 살인지를 먼저 숫자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Il travaille dans une grande entreprise.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Il est trop occupé. 대기업 다니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한다죠. Il est trop occupé. 너무 바쁘셔서 그리고 Il travaille toujours. 항상 일을 하세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맘에 역시 몇 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프랑스어 숫자를 2개를 외워야 돼요. 그렇죠? 보통 뭐 56세, 57세, 50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숫자를 2개 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갑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50살이면 엄마도 50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해요. Elle s'occupe de la maison.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가사일을 돌보십니다라는 뜻에 해당돼요. Elle s'occupe de la maison. Elle aime se promener tous les matins.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기호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특징적인 걸 갖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동적인 것들,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산책, 독서, 영화, 관람 이런 쪽으로 기호도를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 mon frère, 내 남동생은 몇 살, 그리고 il est lycéen, 고등학생입니다. il travaille très tard, 아주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이게 지금 가족에 대한 여단 덧붙일 게 없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충분해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에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유의할사항이라기보다는 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건 있겠죠. 뭐예요? 가족들과 뭐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일레 토옥규배 너무 바쁘다라는 저걸 맥심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고 싶지만 각자 샤키양 에토옥규배 너무 각자 너무 바빠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래 희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Qu'est-ce que vous voulez faire plus t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또 다른 표현으로 Qu'est-ce que vous voulez devenir란 말을 쓸 때도 있어요. 나중에 너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감독관에 따라서는 이거를 Quel est votre projet d'avenir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미래에 당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Qu'est-ce que vous voulez faire plus tard?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데 Quel est votre projet라는 단어 쓰면 이 projet라는 단어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감독관이 한다라는 걸 문장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프랑스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프랑스어 시험을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와 관련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J'aimerais devenir professeur de français. 프랑스어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Je sais bien que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잘 알고 있냐? Mon niveau de français. 나의 프랑스어 수준이 n'est pas suffisant. 충분하지 않다는 것. 뭐 하기 위해서? Pour le faire. 여기서 le는 뭐예요? Professeur de français. 프랑스어 선생님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ai l'intention de avoir l'intention de 그러면 뭐할 작정이다, 생각이다 뜻이에요. 수고. 나는 프랑스에 갈 생각이에요. Pour continuer mes études. 나의 공부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갈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장래 계획과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또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뭐 J'aimerais travailler dans une entreprise français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가장 표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을 내가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나올 텍스트에서 우리가 주요시 생각해야 될 어휘 또는 표현을 볼 거예요. 먼저 뿔라는 일단 le plat était excellent 그러면
음식이 매우 훌륭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반드시 거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음식 얘기였죠. J'aime goûter le plat traditionnel. 전통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déjà 나오면 J'ai déjà visité la France. 나는 이미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방문한 거죠. Quand j'étais petit.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이미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au début란 말은 처음에 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경우에 구술에서 쓰냐면 응시자가 au début를 활용할 때 처음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나아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란 말을 쓸 때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런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au début를 쓸 때 주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처음에 프랑스어 배울 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Il était un peu difficile. 약간 어려웠죠. 뭐 하는데? d'apprendre le français au début. 처음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는 약간 어려웠어요. 그런데 mais je continue à étudier cette langue. 나는 이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au début를 쓸 수 있어요. 다음 이 두라는 거는 어휘는 날씨와 성격을 쓸 때 많이 써요. il fait doux. 날씨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온화하다. 다음 il a du caractère très doux. 이거는 이제 까락대가 성격이거든요. 사람의 성격과 관련해서 매우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두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un peu 약간이란 뜻이에요. cet ordinateur 이 컴퓨터는 est un peu cher pour moi. 나에게는 약간 비쌉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할 분담해서 컴퓨터를 사러간 손님의 입장을 응시자가 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가격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얼마입니다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약간 좀 비싸네요. 가격을 좀 깎아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응시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lire는 읽다라는 뜻인데 책을 읽다란 말이에요. j'aime beaucoup lire. 나는 독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je vais souvent à la librairie. 나는 자주 librairie는 서점이에요. 나는 서점에 자주 가요. 왜? pour acheter des livres. 책들을 사러 서점에 자주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lire 동사는 아무래도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특히 그 리와 관련돼서 그 기사, 독해 문제라든가 아니면 짧은 기사문을 보고 내 의견을 발표하는 구술에서 독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요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특히 배안과 배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이 독서, 이를테면 기사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와 관련된 그러한 찬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 이런 리흐가 많이 나와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펑두 동사는 뭐 워낙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 대화 역할 분담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벌어지는 또는 카페에서 벌어질 수 있는 Qu'est-ce que vous voulez prendre comme dessert? 후식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La plupart du temps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La plupart du temps. 이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뭐뭐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문장으로 많이 활용돼요. Il passe 그는 보내요. La plupart du temps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보내냐? En regardant la télé.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La plupart du temps은 수곡이 표현이기 때문에 틀릴 게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단어가 4개가 늘어나고 틀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Il est facile de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죠. 뭐뭐 하는 것은 쉽다라는 뜻인데 Il n'est pas facile 이번엔 부정을 써왔어요. Il n'est pas facile de se lever tôt.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뚫레맞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il est facile 되는 완전 구문이에요.
비인칭 구문. 따라서 외워두면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au lieu de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il prend du pain 그는 빵을 먹습니다. au lieu de manger du riz 밥을 먹는 대신에 빵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au lieu de 다음에 동사 원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듣덩성덩은 가끔씩 그런 뜻이에요. 듣덩성덩 Je vais à la bibliothèque 난 도서관에 가요. 듣덩성덩 가끔씩 사실 가끔씩 가면 안 되고 souvent 자주 가야 좋죠. Pour faire mes devoirs 내 과제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역시 듣덩성덩 수거예요. plus de 그다음에 명사가 오면 더 많은 뭐 이런 뜻이에요. J'ai besoin plus de temps 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J'ai besoin plus de temps.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텍스트에서 나오는 어휘 또는 표현들의 핵심들이에요. 자, 이게 아까 질문이었어요. Connaissez-vous la cuisine française? 프랑스 요리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관이 그렇게 선호해서 질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감독관이 Connaissez-vous la cuisine française? 프랑스 요리를 아십니까? 근데 실제로 응시자가 프랑스에 가본 적도 없고 프랑스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Non, je ne sais pas la cuisine française. 나는 프랑스 음식을 알지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좀 어렵게 자칫하면 어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서 끊어버리면 전혀 다른 질문을 할 테니까 기왕이면 내가 준비한 것 중에 나오면 내가 숙지를 암기를 했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Oui, je connais quelques plats. 예, 몇 가지 음식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J'en ai déjà goûté. 나는 이미 맛을 봤었어요. 그것들 중에. 어디에서? au restaurant. 식당에서 몇 개 음식을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Par exemple, les huîtres. huîtres는 굴이죠. 굴을 이미 먹어봤다는 얘기죠. J'ai goûté ce plat. 나는 이 음식을 맛봤습니다. Dans un restaurant français. 프랑스 식당에서 맛을 봤어요. 누구와? Avec des amis. 친구들과 이미 굴 요리를 맛봤는데 언제? Il y a quelque temps. 얼마 전에 식당 가서 굴 요리를 먹어본 거예요. Même si c'était un peu bizarre au début. 자, au début 나왔죠. 처음에 un peu bizarre. 약간 이상했지만 이란 뜻이에요. 처음엔 약간 이상했지만 c'était très bon. 아주 맛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위트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위트르를 굴을 전혀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맛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한 이유로 못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맛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신선하다 그럴까요? 바다 냄새가 난다 그럴까? 그런 걸로 많이 먹죠. 그래서 레몬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레몬을 짜서 주로 많이 먹어요. J'ai aussi mangé du lapin. 토끼죠. 나는 또한 토끼 고기도 이미 맛봤다는 얘기예요. C'est une viande blanche. 흰색의 고기야. 그런데 assez tendre. tendre는 꽤 질긴 그런 거죠. Quand elle était bien cuite. 이게 cuite는 이제 익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bien cuite 그러면 잘 익은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 프랑스 가서 그러면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질문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크를 잘랐을 때 피가 찍 나오거나 그러면 먹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짝 구워진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bien cuite예요. 잘 익으면 약간 좀 이게 질기다는 얘기죠. J'aime la rabatouille. 이 라바뚜이는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예요. 나는 라바뚜이를 좋아해요. 하지만 je trouve 이때도 생각한다요. 뭐를? Le foie gras 많이 들어봤죠? 거위간 요리죠. 나는 거위간이 un peu trop doux 약간 좀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죠. sur le palais. 빨래는 이렇게 동그란 이 원형 모양의 어떤 그
빠뜨 같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 위에 거기다 놓고 먹을 때는 이 푸아그라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음식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Je sais que les Français mangent ce plat surtout pendant les fêtes de fin d'année. 나는 알고 있죠. 프랑스인들이 연말 파티 때 이 음식을 주로 먹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어떤 기념을 하든 축하를 할 때 주로 먹는 음식들인 거죠. Je parle de foie gras. 저는 지금 거위 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빠들라 라바뚜이, 라바뚜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위 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거위 간 요리가 연말 어떤 축하를 그럴 때 주로 먹는다는 거예요. J'ai aussi appris, 난 또한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les Français, 프랑스인들이 mange du riz,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Je ne pensais pas qu'ils l'ont mangé. 나는 프랑스인들이 밥을 먹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밥을 먹는 걸 보고 약간 놀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정도의 음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프랑스에 살아도 사실 다 못 먹어봐요. 어떨 때는. 나도 프랑스에 거의 10년 살았지만 여기서 먹어본 거 지금 여기서 열거한 것 중에 내가 먹어본 건 위트르 하나밖에 없어요. 위트르는 이게 큰 자루로 팔거든요. 정말 싸요. 근데 지금 나머지 음식은 다시 나도 말만 들어보고 뭐 푸아그라 거위간 같은 것도 이제 뭐 먹는 장면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 요리와 관련해서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발췌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선택이야. 자기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선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대화에 나왔던 내용들을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따라 읽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들려보세요. Modèle 3. Connaissez-vous la cuisine française? Oui, je connais quelques plats. J'en ai déjà goûté au restaurant. Par exemple, les huîtres. J'ai goûté ce plat dans un restaurant français avec des amis il y a quelque temps. Même si c'était un peu bizarre au début, c'était très bon. J'ai aussi mangé du lapin. C'est une viande blanche, assez tendre quand elle est bien cuite. J'aime la ratatouille, mais je trouve le foie gras un peu trop doux sur le palais. Je sais que les Français mangent ce plat surtout pendant les fêtes de fin d'année. Je parle du foie gras, pas de la ratatouille. J'ai aussi appris que les Français mangent du riz. Je ne pensais pas qu'ils en mangeaient.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하여금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처럼 느낌을 줘야 되죠. 그러려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한번 끊으면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끊는 그 부분 앞에는 억양이 약간 올라가요. 오케이? 그런 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죠. J'ai goûté ce plat. 여기서 한번 살짝 끊을 수 있어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dans un restaurant français avec des amis il y a quelque temps. 이렇게 지금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 중에서 잠깐 pause, 약간 끊어가는 부분들 있죠. 그 끊어가는 부분들을 확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끊어서 발음을 하는 그러한 훈련,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Lisez-vous beaucoup. 독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독서를 많이 합니까? 라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텍스트를 보시죠. J'aime beaucoup lire. 나는 책을 많이 읽어요. Mais 하지만 je ne prends pas souvent le temps de le faire. 그렇게 할 시간이 자주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Je lis des romans, des science-fiction. 공상과학 소설을 읽거나 또는 des ouvrages scientifiques. 과학 저서들을 주로 읽어요. 언제? La plupart du temps. 대부분의 시간은 나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과학 저서를 읽습니다. Je lis aussi. 또한 뭘 읽냐면 différents magazines. 여러 종류의 잡지를 읽어요. 어떤 거? 시네마, 영화,
jeux vidéo,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여러 잡지를 읽는다는 얘기죠. Je lis très rarement, 아주 드물게 읽어요. 뭐야? des bandes dessinées, 만화는 아주 드물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만화는 il est plus facile d'allumer la télévision, 텔레비전을 켜다라고 하면 allumer la télévision이에요. 텔레비전을 켜는 게 나에게는 더 쉽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que de prendre un livre, 책을 펴는 것보다 뿔리끄죠. 뿔리끄. 그러니까 책을 펴는 것보다는 텔레비전을 켜는 게 나한테는 더 쉽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je regarde facilement un film en DVD, DVD로 된 영화를 나는 쉽게 regarde, 관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ou alors 그렇지 않으면 je navigue sur internet, 인터넷을 검색, 서핑한다를 여기서 나비가한다 그래요. 프랑스어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au lieu de lire, 책 독서를 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나는 검색을 해요. 오케이? 라플리파 됐던 대부분. je lis, 나는 읽어요. 뭘 읽냐면 des critiques, 비평이죠. de film sur internet, 인터넷에서 영화에 대한 비평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던 언제? 듣던 정동 가끔씩. même si j'aime tout de même lire. 자, tout de même는 그래도라는 뜻이에요. 비록 même si니까 내가 그래도 독서를 읽는 걸,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je ne peux pas le faire.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plus de 30 minutes. 30분 이상 뿌리드니까 30분 이상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독서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30분 이상 책을 읽지 못해요. 왜 그럴까? je m'ennuie, 금방 실증을 느끼고 me fatigue vite, 아주 빨리 나를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죠. 독서를 하면.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서를 하는 그 시간이 30분이 한계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독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는데 독서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독서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 질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관련해서 내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책 이름과 그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독관 그 구설 테스트 할 때 보면 한 방에서 2명 내지 3명 응시자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감독관의 경우 이게 시험 보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감독관이 독서를 좋아하냐고 질문했을 때 응시자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질문을 하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감독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봐라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결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거를 프랑스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진짜 내가 좋아한다라고 답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독서에 대해서 빼는 거야. 리세브 beaucoup, 독서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나는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턴을 해갖고 대신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그 뒤에 갖다 붙여야 돼요. 빨리. 이게 가장 이 질문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 이제 독서와 관련돼서 이 텍스트를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한 번씩 한 문장 안에서 쉬어가는지 그거를 체크를 표시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Modèle 4. Lisez-vous beaucoup? J'aime beaucoup lire, mais je ne prends pas souvent le temps de le faire. Je lis des romans de science-fiction ou des ouvrages scientifiques la plupart du temps. Je lis aussi différents magazines de cinéma, jeux vidéo. Je lis très rarement des bandes dessinées. Il m'est plus facile d'allumer la télévision que de prendre un livre. Je regarde facilement un film en DVD ou alors je navigue sur Internet au lieu de lire la plupart du temps. Je lis des critiques de films sur Internet de temps en temps. Même si j'aime tout de même lire, je ne peux pas le faire plus de 30 minutes. Je m'ennuie et me fatigue vite. 자,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이제 바로 뭘 느꼈냐면 문장이 쭉 한 문장이 이어지는데 만약에 virgule, 즉 쉼표가 있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 거의 99%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 쉬어가요. 그리고 그 쉼표 바로 앞에 있는 단어는 약간 억양 끝을 올리는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문장을 지금 원어민이 발음했던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술 세 번째 유형 중에 첫 번째 평가에 관련된 개인 또는 어떤 취향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자주 감독관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유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준비하면 충분히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나왔던 최소한 저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 좀 등한시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다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